안녕하세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5분간 주식으로 소설 쓰는 5분 주식 아는 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주이자 자율주행 관련주 MC넥스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2배 간다고 추천받은 종목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매수했다가 조금만 흔들어도 왜 샀지? 하는 마음에 매도하고 다음날 급등하는 그런 슬픈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왜 그 종목을 샀는지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4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회사인지 아셔야 합니다. 무슨 회사인지, 주요 산업 분야는 무엇인지, 대주주 지분율, 시가총액이 1천억이 넘는지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무제표를 보고 안정성을 보셔야 합니다. 좋은 회사처럼 보여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난다면 상장 폐지라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장성을 보셔야 합니다. 성장성은 그 사업 분야의 전망 및 확장성, 정책 관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입니다. 차트는 후행성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녹아있는 심리와 흔적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매수한 자리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C넥스 키포인트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있지만 자율주행 카메라 부품주라는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주가는 엄청난 상승이 이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자율주행관에서는 주가 상승이 약합니다. 자율주행 레벨이 현재는 2단계이지만 향후 3단계가 된다면 진정한 자율주행이 시작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의 눈을 대신해줄 카메라 부품주가 핵심입니다. MC넥스는 스마트폰, 자율주행의 카메라 모듈 공급하며 현재 삼성 스마트폰 중저가 핸드폰에 주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옆에 표에서 보듯이 자율주행 관련 보유기술 확보를 위해 엄청나게 투자 중입니다. 매출 비중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80%이므로 2021년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스마트폰 부진으로 영업이익 감소하였으나 공급 문제가 풀리면 영업이익은 증가할 겁니다. 또한 차량용 카메라 모듈 성장률이 향후 연 50% 예상되므로 이쪽 시장이 열리면 MC넥스는 한 단계 레벨업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관련주가 다 같이 상승하지만 결국은 옥석 고르기가 시작되고 관련 시장에서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 중에 MC넥스는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MC넥스는 코스피 상장주이며 헤드폰 부품주로 분류되며 시가 총액은 8천억, 대주주 지분율은 28%입니다. 매출 비중은 80%가 핸드폰에서 18%가 자동차용에서 발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안정성입니다. 영업이익은 3년 연속 흑자이지만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며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지속해서 감소 중입니다. 2020년에는 8에서 4%로 감소하였습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 지표는 79%, 2700%로 매우 안정권입니다. 안정성은 매우 뛰어납니다. 정리하면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3년 연속 흑자이지만 지속해서 감소,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 높아 현재 수익성은 좋지 않으나 안정성은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로 성장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차의 자율주행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분야이므로 만약 자율주행 레벨 3만 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카메라 모듈의 수혜는 기대 이상일 겁니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아무리 두뇌가 똑똑해져도 눈에 해당되는 카메라가 제 기능 못한다면 아무 쓸모 없을 테니까요. 괜히 옛말에 안십중구라는 말이 있듯이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죠. 다시 돌아와서 MC넥스는 차량용 카메라 시장에서 글로벌 5위, 국내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카메라 부분은 2019년까지 적자를 지속해왔으며 20년부터 손익분기점 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는 연구 및 투자로 인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MC넥스의 매출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과 현대기아차 글로벌 생산량과 대개 정비례 중입니다. 향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현대기아차의 매출량의 성장성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점유율이 2등에서 3등으로 밀렸습니다. 현재 고가 스마트폰은 삼성전기가, 중저가는 MC넥스, 파트론 등과 경쟁 중입니다. MC넥스는 2021년 점유율 2등에서 3등으로 파트론에게 밀렸습니다. 추후 2022년에는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매출 비중 80%가 핸드폰 카메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입니다. 우선 주봉으로 보면 2019년부터 크게 보면 3번의 정고점 돌파하면서 왔으며 특히 2021년에는 66,000원 고점 이후 현재 하락 조정 중입니다. 지금까지 고점 돌파 이후 조정 보이는 패턴은 이전 정고점을 뚫은 후 하락 조정 주면서 이전 정고점 근처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꼭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패턴입니다. 사람도 결정적일 때는 안 변하듯이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결정적일 때는 잘 안 변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로 2021년 초 급등 이후 현재는 과거 정고점 근처에서 지지받고 횡보 중입니다. 이번 하락 조정 중에서 거래량 동반 없이 하락하였으므로 아직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절대 개인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향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입니다. 차트에 표시된 1번처럼 2021년 1월 자율주행 관련주로 급등 이후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고 급락합니다. 그리고 이번 구간처럼 하락 이후 횡보합니다. 하지만 거래량 없이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3번처럼 8월, 9월, 10월 코스피 지수 하락장의 주가는 급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급락 이후 개인 털리는 급락까지 2번의 하락이 나왔고 동시에 거래량도 나오지 않은 급락은 차트를 조금만 보시는 분이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일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급락 이후 반등 구간에서 가볍게 장기 평선과 엔벨로프 상단선, 기준선 상향 돌파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거래량 폭발하면서 뚫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제 다시 이번 박스에서 횡보 중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구간에서 지지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모든 주식을 차트 보고 알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주가입니다. 그래서 향후 주가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른다고 해도 흔들 때는 엄청나게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시기에 맞춰 매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정 줄 때 탑승 기회를 노리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미리 회사의 가치를 파악하고 차트를 보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빠르게 4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회사에 대해 충분한 이해, 안전한 회사인지, 성장성은 충분한지, 차트는 어떤지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글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5분 주식 아는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